아무리 옛말에 우스갯소리로 이불 밖은 무섭다 했지만 이거 정말 무서워도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요 며칠 진짜 안진영 기자님.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일단 집 밖에 나가면은요, 메뉴판 들여다보기 겁나고 지갑 열기 겁납니다. 맞아요. 네, 요즘 물가에 공공요금까지 줄줄이 올랐는데 네. 바로 어제 2월 1일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그렇다면서요? 서민들의 걱정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네. 자,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2019년에 이어 4년 만인데요.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기본요금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때도 잘 이러쿵저러쿵 말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어제 새벽 4시부터 기존 3,800원에서 기본요금이 4,800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대박 사건. 그러면 2000 기본 요금이 보니까 딱 1,000원. 그러면 평소 5,000원 나왔던 거리를 보통 글쎄요. 거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6,000원은 훨씬 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허지원 변호사님. 그렇죠. 조금 복잡한데요. 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 거리가 기존에 2km마다 책정이 됐었는데 네. 1.6km로 400m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 요금 구간은 줄고 미터기 올라가는 속도는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100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네. 기존에는 100원 올라가는데 시간은 31초가 걸렸고요. 거리는 132m가 걸렸습니다. 어허. 그런데 1초가 줄고 1m는 줄어든 거예요. 30초에 100원이 올라가고 131m에 100원이 올라가게 된 겁니다. 네. 거리로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요. 네. 제가 여의도에서 역삼동까지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왜 가셨어요? 네. 네,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네네. 실제 여의도에서 역삼역까지 1,200원이던 택시 요금이 네. 하루 만에 14,300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어머. 그런데 밤에 이용을 하면 네. 이 요금이 더 뛰게 돼요. 심야 할증 시간대에 이용을 하게 되면요. 기본 요금이 6,70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허허. 그래서 요금은 2만 원이 넘는 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2월부터 심야 할증 시간대가요. 밤 12시에서 10시로 2시간 앞당겨져서 더 요금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 심야 탄력 요금제가 적용 그것도 중인데요. 뭐예요? 이게 승객이 밤 11시부터 몰리잖아요. 네. 그래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 오른 금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택시 타려면 이제는 지갑 좀 두둑하게 돈 챙겨 가셔야겠습니다. 없어요, 지갑. 지갑에 지금 넣을 돈이 없어요, 진짜. 그런데 4년 만에 택시 기본 요금이 올랐어요. 뭐 할증 요금도 오르고요. 그러면 택시 기사님들 입장에서 마냥 반가울까요? 그리고 승객들은 어떤 표정일까요? 잇따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렇게 요금 인상인데요. 오늘 해보니까 더 세이브가 되니까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또 동감은 가더라고요. 저녁 먹고 택시 타고 많이 집으로 가는데 부담은 되죠. 많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죠. 이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교통비도 이제 너무 인상되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좀 아무래도 월급은 인상은 안 되는 상황에 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MBN 취재 기자가 타본 택시 그 인터뷰 나눠본 택시 기사님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전체 기사님들이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아니라면서요, 최재문 교수님.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뭐 허지원 변호사 다 얘기해줬지만 요금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웬만하면 택시를 안 타는 거예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요, 차가 없을 정도로 승객이 많았대요.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택시를 많이 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수입이 사실은 그때도 괜찮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제가 괜찮았다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데 오늘 제가 오면서 어느 지역 갔나 택시들이 빈 차로 쫙 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안 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올라서 많이 이용하면 도움이 되는데 이용 숫자가 줄어들면 결국은 또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운전사분들도 계시고 또 네. 아까 뭐 들었습니다만 이용객들 같은 경우도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분들은 아까 그 얘기인데요. 결국 운전하신 분들도 계속 우리도 뭐 이게 생활하고 그다음에 기름값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택시요금 오르면서 실질화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정적 평가가 조금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금 전 그 그래픽 보여주세요. 이제 택시 기사님 요금 기본 요금 오르는 거 그리고 할증 요율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님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기사님들은 아니 택시 요금 인상을 통해서 그만큼 택시 기사도 수입을 좀 보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달이 그리고 물가도 오르는 만큼 택시 요금도 맞춰서 인상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는 게 긍정 평가 이번 이 시행
어제부터 오른 그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승객분들 입장에서 아무래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전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웬만큼 집에서 늦게 나오지 않고서는 에이, 나 건강을 위해서 걸어갈 거야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조금 일찍 나와서 버스 탈 거야.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버스 요금도 올라요. 아, 그래요? 지금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나 걸어갈 거야 그러면. 네. 정말 너무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그런데 또 업계들도 어쩔 수 없는 사정들이 또 있습니다. 일단 저는 어제 장 보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몇 개 안 담은 것 같은데 1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정말 몇 개 안 담았는데. 어제 뭐 사셨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래가지고 봤더니 혹시 이게 잘못 계산된 거 아닌가 싶어서 봤는데 네. 물가가 그만큼 다 올랐다는 거예요. 아하. 아이스크림 가격이 20% 어머. 상승했습니다. 메로나 많이 드시잖아요. 1,000원이었는데 1,200원으로 올랐고요. 아하. 스크류바, 조스바 500원에서 600원으로 다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좋아하는 과자, 시리얼류 다 올랐는데요. 네. 빼빼로도 100원에서 200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과자류 또 시리얼류가 10% 안팎으로 지금 다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물 안 사 마실 수 없잖아요. 생수 가격도 올랐는데요.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위 상품이 출고가가 9.8%나 올랐고요. 콜라 같은 탄산 음료들도 다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식품 가격 오르고 버스비도 오르고 서민들 정말 한숨만 나오는데 식품업계 얘기 이렇습니다. 원자재, 부자재 가격 다 인상했고 지금 인건비도 오르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물가를 인상시키지 않고는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지금 술값도 오르는데요. 대표적인 서민 주류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주세 인상이 오는 4월부터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그 최명규 원장님 보세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제 요즘은 길을 가다가 100원짜리 동전이 있으면 뭐 안 죽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 보세요. 이 요금 인상된 거, 물가 인상된 거 보면 1,000원에서 1,200원. 자, 단순 계산하면 200원 정도 오른 거. 근데 물가가 오른 체감은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요. 그게 어떤 심리 상태인 거 진짜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체감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모든 물가가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이거는 얼마 올랐다를 미리 계산하지를 못해요.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불확실한 가운데 모아서 하게 되면은 미리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충격이 있게 되고요. 그러나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우리가 물가가 오르는 게 무서운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소비가 확 줄어들어서 아하. 더욱더 이제 무서워지게 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어느 순간 소비가 줄어들면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또 공포에 이르기 때문에 네. 빨리 물가를 갖다 진정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글쎄요, 이 상황도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한밤중에 택시 안 타려면 술자리도 일찍 파야 되잖아요. 그럼 술도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겠죠? 아, 그럼 내 건강 좋아지겠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참 웃기고 슬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